안녕하세요, 살미신입니다. 2025년 준비생들을 위한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가산점, 우리 구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소방, 경찰 빼고, 다른 거 빼고 다 국가직,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산점 그러면 옛날에는 막 커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옛날 사람 끝. 국가 지방직만 얘기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방에는 아직 커말이 있죠. 소방에는 경찰도 2차까지 있는데 그거 필요 없고 지금 국가직 지방직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커말 있겠지, 한국사, 한능검 있겠지, 없어요. 토익 있겠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 행정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가산점이 뭐가 있냐? 없다. 있잖아. 있긴 있어. 변호사, 변리사. 근데 이제 변호사가 뭔지 변리사가 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로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9급에 변호사가 올 일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아마 신문에 날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인데 9급 공무원 합격. 참 그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요. 변리사는 있을까? 아니야. 이 사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개업하면 돈 버니까 9급 공무원으로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보세요. 그런데 이제 국가직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국가직의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직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직업상담사 2급 이상, 2급하고 1급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합격자의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합격해요. 요 고용노동 직업상담직은. 그러니까 요거 만약 내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있어야 된다. 굉장히 높습니다. 5%예요. 5%. 5%는 평균 5점이거든요. 평균 5점. 평균이니까 과목당 한 문제씩 더 맞는 결과죠. 근데 만약에 합격선이 90점대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 없으면 이제 합격하기 어렵죠. 95점이 합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있는 건 100% 유리합니다. 없다고 완전 불리는 아니야.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한두 문제 더 맞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직에는 세무사, 관세직엔 관세사가 있는데 9급에 가끔 뭐 오긴 오나봐요. 이거는 뭐 세무사는 위에 있는 사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9급은 그냥 시험 삼아 보고 7급 보려고 와서 9급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는 7급도 잘 안 봅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자명하고. 그다음 감사직에도 세무사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교정직 이런 데는 뭐 법무사가 있네. 철도경찰직에는 교정보직 법무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쉽게 딸 수 있는 것들 아니죠. 다만 여기 직업상담사 요거는 쉽게는 아니지만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자, 기술직렬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행정직렬이고, 기술직렬은 국가 지방직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렬에 맞는 기능사, 뭐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자격증 가산점이 됩니다. 자, 이게 지방직인데 방금은 건 국가직이었고, 지방직에 똑같아요. 세무사, 지방세 세무사, 사회복지는 변호사 없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렇고 이제부터 이제 기술직렬인데, 그러면 기계 관련된 여기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요 안에 하나만 됩니다. 하나만. 여러 개 중복이 되잖아요. 자, 기능사는 9급에선 3%입니다. 3%. 평균 3점. 기능사는 평균 3점.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기사, 기사 다 똑같아. 5%. 그래서 5점. 평균 5점. 평균 5점. 평균 5점을 내 점수에 더하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 가산점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 40점 미만이 나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점 미만인데 요거 5점 더해서 과락 넘기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과락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탈락이에요. 뭐 가산점이고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가산점 넣어서 뭐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탈락이에요. 과락 나면. 과락이 안 날 것 같죠? 작년 국가직 51%가 과락 났습니다. 51%가. 작년이라 올해구나. 올해가 50. 작년 더 높아요. 5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과락이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과락이란 거. 40점도 못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많습니다. 다만 이제 허수가 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와서 시험 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 접수가 뭐 1차, 2차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9급 공무원 접수하고 시험 보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네, 별에서는 나와요. 자, 그래서 자기 직렬에 맞는 가산점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요게 어디 나올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험 공고에 보면 첨부돼 있습니다. 시험 공고가 보통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에 첨부돼 있어요. 가산되는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까 국가직은 시험 공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되고, 기술직렬은 별도로 뭐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라서 보면 돼요. 자, 전기는 역시 전기 관련된 거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적용됩니다. 하나만. 단 이 단이 무섭죠. 제주도는 좀 다릅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시험 보실 분들은 시험 공고에서 가산점 부분을 다시 보세요. 다릅니다. 영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뭐 영어 가산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 제주특별자치도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거 나머지는 전부 다 없습니다. 그 영어 가산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해서, 그래서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잖아. 그래서 있다. 다른 지역은 다 요런 가산점만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도는 중복도 됩니다. 중복도 되기 때문에 얘가 아주 특이해요.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질문하시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없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있어.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드시 확인해라.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험 공고에서. 자, 화공 뭐 이렇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뭐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뭐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걸 다 따라 그러면 공무원을 왜 합니까? 예? 안 그래? 이거 따는데 20년도 넘게 걸리는데, 기술사 이런 거 따려면 진짜. 그럼 20년 뒤에 다 따고 왔어요. 이제 시험 봐도 되나 이런. 가산점이 그럼 몇 점이야? 몇백 점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통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신 분은 산업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졸이나 뭐 그 다음에 전문대 다니시면 기능사 정도 따가지고, 산업기사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봐서. 요 정도, 그래서 5% 주는 겁니다. 기능사는 3%. 그러니까 기능사 정도만 있어도 안심은 되죠. 우리가 가산점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있으면 유리하죠. 그건 뭐 알잖아. 근데 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점수 믿고 공부를 안 해서. 나는 5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5점이 적게 맞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3점 적게 맞아도 돼. 근데 아니에요. 그냥 가산점이란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있으면 내가 필요시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무슨 큰일이 안 일어나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합격선에서 간당간당해 막. 그럴 때 가산점 있으면 내가 휙 올라가서 합격하죠. 그렇죠. 없으면 떨어지죠. 그때 진짜 필요한 거야. 보험처럼. 우리 사고 나면 보험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고 안 날 때는 우리가 보험이 뭐가 필요해? 자, 너무 높은 점수야. 내가 합격선보다 훨씬 높아요. 가산점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합격인데 뭘 가산점이 필요해? 그냥 내가 합격선보다 완전 낮은 점수야. 뭐 60점, 50점이야. 가산점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탈락인데 5점 더 해봐야 올라갈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있으면 좋지. 그럼 당연히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거 공부랑 공무원 공부를 막 동시에 하면서 둘 다 떨어져 버려. 하나만 하자. 하나만. 두 개를 다 쫓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를 먼저 따고, 그러면 자격증을 먼저 따고 공무원을 하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이런 기술직렬에서 자격증을 따면요, 나중에 기술 정보 수당이나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별도로.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너 수당 챙겨가 이래갖고 수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유리한 건 확실해요. 있는 게 유리한 건 확실해요. 근데 없다고 막 좌절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남들 그래도 자격증 따느라고 막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아. 본인은 그걸 만회할 수 있게 남들보다 10점 이상은 더 맞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 얘긴 거예요. 지금 합격선에 오지도 못하면서 막 다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던데, 이렇습니다. 사실 이 가산점에는 이거 말고, 이 지금 자격증 가산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래요? 취업지원 대상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취업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뭐 노동부에 가서 뭘 받아오고, 아닙니다. 국가보험부에서 하는 거고, 국가유공자 본인은 10%, 자녀는 5%예요. 자녀 밑으로는 안 줍니다. 형제 안 줘요. 그래서 직계 자녀만 5% 주는 거지,
뭐 옛날에 할아버지가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안 줍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굴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매년 그렇잖아요. 막 광복절날 되면 뭐 올해 이제 새로 유공자가 됐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가 됐다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부모님 자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된다 그러면. 근데 예전에 그다음 뭐 6.25 때 이런 거는 이제 다 발굴이 돼서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되셨는데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승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 자녀인 나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보훈부에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살아계셔서 내가 봤어 다.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산점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뭔데 하는 거는 일단은 할아버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는 순간 아니다. 아버님이 뭐다, 어머님이 뭐다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형제는 잘 안 되고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직계 자녀가 5%, 본인은 10%.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다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되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본인이 10%입니다. 본인이 10%.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으면 장애 전형으로도 가능해요. 장애 전형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산점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아마 국가유공자 자격 그 가산점도 거의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미 6.25 전쟁 끝난 지가 오래됐고 이러니까. 물론 이제 군대에서 다치신 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6.25하고 베트남전이잖아요. 6.25 베트남 전쟁이라고 했던 게 그게 많이 이제 끝나서 그 나이대가 아버님 나이대들이 많이 끝나서 그 자녀가 그러니까 그 자녀들 나이가 저 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50대가 다 됐는데 내가 시험 보러 간다 이런 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용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 가산점은 30%까지만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으면 30%가 만약 넘었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국가유공자 가산점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산점 이런 거다 하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